맞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 그동안에 진짜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지금 바틀렉에 걸린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저희들이 CDMA 만들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가고 반도체하고 얼마나 혁신적이었습니까? 오른쪽에 표 보시면은 OECD에서 2023년도에 지금 이제 설문조사한 건데요. 한국 한번 보십시오. OECD 평균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이런 혁신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저 표처럼 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다음 쪽 한번 보시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오른쪽 표 보시면은 중소기업을 잇는 게 지원이 많아요. 세제 지원도 많고, 그리고 또 중기 적합업종 그래가지고 막아줍니다. 금융 지원도 많죠. 또 조달도 또 쉽죠. R&D 지원도 많죠. 이러다 보니까 왼쪽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중견기업으로 진출하는 게 2020년, 21년 거의 160개에서 지금은 뚝 떨어졌어요.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경쟁規모가 커지는데. 그리고 노란선이 중견으로 갔다가 중소로 회귀하는 겁니다. 이게 안 가겠다. 나는 오히려 따뜻한 이 중소로 가겠다 하는 이런 한국 경제로서는 더 이상 안 된다. 다음 쪽입니다. 또 중견기업들이 보면은 대기업으로 가는 게 꿈이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키우는데. 근데 왼쪽 표에 보시면은 규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대기업으로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으로 갔다가 나 대기업 안 할래. 나 중견으로 다시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기업 규모를 자산 규모로 하다 보니까 기준을 설정해 놓고 안 바꿔주니까 계속 이게 규제를 받는 기업 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또 다시 나는 다시 중견으로 돌아갈래 하는 이런 현상으로도 보니까 이 한국의 혁신 역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쪽입니다. 또 이 경제 형벌이 너무 과도합니다. 축산 차량에 GPS가 고장나서 운행하는데 이거 나중에 발각되면 이게 진역을 처합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이거 무서워서 GPS 달고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경미한 차량 튜닝을 승인하지 않고 해도 또 진역행위입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 경제 형벌이 굉장히 과다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은 진역 가야 되는 이런 아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기업 혁신 역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 성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좀 거기에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또 그리고 중소기업의 재정, 금융 지원을 얼마간 할 것이냐. 이걸 그냥 계속 10년, 100년씩 할 것이냐. 이런 식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좀 제한하고 그 다음에 횟수도 좀 제한해달라. 이런 식하고 그 역량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해주고 새로 진입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해달라. 이런 식 시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줄여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성장하지 않고 정체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일정간 지원해주는 기간을 어떻게나 합리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지 않고 자꾸 쪼개기 이런 하니까 이 공시기업 집단, 대기업 집단의 자산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 GDP에 뭐 몇 프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너무 기업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대기업이라도 규칙을 잘 준수하고 이런 경우는 공정위 심사를 거쳐가지고 아예 대기업 집단 지정을 안 함으로 인해서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또 다른 법에서도 이 대기업 공시 집단이라든지 상호 출자 제한 기업에 대한 이 준용하는 게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재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고 사전적인 규제보다는 사후적인 행위 규제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 경제 형벌에 대해서도 기업가 정신이나 또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형사처벌 위주의 현재 그 제재를 혁신하고 금전적 책임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배임죄 등 1차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발표하고 또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까지도 계속 후속 작업을 하고 1년 내에 정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적어도 정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1차로 보니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선의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고, 형벌은 완화하고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고, 그리고 단순 신고, 보고, 누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시정 명령 등 행정 계도를 해서 선조치를 하게 되면 정부가 오케이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형사, 형벌, 처벌하는 이런 쪽으로 좀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지시하셔가지고 형벌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과다한 형벌 규정이라든지 또는 최후 보충적이어야 할 형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하고 과태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 감사 부담에 소극적으로 기업들 도와주는데 좀 소극적이라 하는 그 복지부 등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면책 추정 범위를 확대하고 또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서 이런 적극 행정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이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서는 성장하는 기업의 이 애국자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기업 규모별에 따른 이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형벌의 과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그냥 부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만 되면 훨씬 더 좋아지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한 분 정도만 좀 덧붙여서 말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배달 순찰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는 모빈의 최혜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처럼 사실 오늘 발제했던 내용대로 잘 진행이 되면 정말 문제없이 잘 흘러갈 것이다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규제랑 방금 저희 말씀 주신 내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규제 개선 관련해서 굉장히 의지가 좋은 걸로 보여지는데 사바사란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공무원 한 분이 부정적이면 그 규제 자체가 이제 통과가 안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징벌보다는 독려 형태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사람 바이 사람이라 그래가지고요. 사람 바이 사람? 네, 사람마다 어떤 딱딱한 분을 만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네. 그 규제는 영원히 못 풀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들이 좀 끝단까지 현업을 하는 공무원분들까지 전달이 돼서 네.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딥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로봇 분야, AI 분야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국내 스타트업은 엑시트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IPO나 M&A가 유일한 대안인데 사실 딥테크 기업일수록 매출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들이 필요한데 IPO도 기술통계 상장을 위해서는 최소 매출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고, 이건 허울뿐인 좀 규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시 기준을 관화해서 적자라도 비전이 있는 기업들은 상장을 통해서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를 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편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잘 흘러가더라도 결국에 우리 산업의 씨앗인 스타트업들, 특히 혁신에서 굉장히 빠른 혁신을 일어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께서도 대기업에서 하기 전에 먼저 배달 로봇을 국내에서 최초로 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스타트업들이 몸집이 가보여서 혁신을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점은 엑시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가 안 된다. 자금 조달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조금 더 저희 씨앗들이 잘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엑시트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어서 이번에 사실 우리가 150조 펀드를 만들면 기업 엑시트가 좀 쉽게 하는 부분도 많이 고려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총리께서 무지하게 심각한 얘기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중소기업들 지원을 지금은 규모에 따라서 횟수고 기간이고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받고 있다는 걸 바꿔가지고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겠다 그거잖아요.
이거 난리 날 얘기인데 반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안이 그렇게 왔다 이렇게. 아니, 훌륭한 제안 같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대통령이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요? 네, 통상 아니 일정 규모 이하는 세금이 적은 거는 그건 무제한 아니? 세금은 그렇고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자금 지원 부분, 정책 자금 지원 부분은 10년 이상으로 좀 제한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기간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새 스타트업 이야기 듣고 중소기업 얘기 들으면서 든 생각은 딥테크 기업은 또 10년까지 봐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기간과 이런 선정에 그거는- 대한 부분, 15년 업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어디가 정말 이게 좀비 기업이라고 네. 정의해야 될 건가, 이건 한번 상의를 드려봐야 될 것 어쨌든 같습니다. 중소기업부하고 기재부하고 또 의견이 부딪힐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여기 재정 금융 지원의 반복적 수급을 축소하고 새로운 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늘리고 성장해도 지원을 할 건 계속한다. 아주 훌륭한 제안인데 여기 꽤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가는 데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현실화하자, 일정한 기준을. 맞는 말씀 같은데 마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